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천재고변호사 증권고시 패스 시간입니다. 정말 참 많은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관심 가지시고 또 애정을 가지시고 보시는 것 같아요.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일단은요, 제가 오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분들이 고변호사께 직접 이메일을 보낸 사연을 한 2개 정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계신 주부님은요, 4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원금의 20% 정도밖에 남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상당히 속상하셨는데 저희가 이 30분봉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위력을 느끼셔서 이제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분은요, 또 전업 투자하고 계신 주부신데 이분도 한 3년 정도 되셨대요. 그런데 들어갈 때마다 손실을 봐서 이번만 하면서 한 것이 3년째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잘못됐는지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셨다고 합니다. 종목 선택이 잘못됐고 추세를 정확하게 읽지 못했다.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주부님이 너무 솔직한 표현을 해주셨어요. 처음 와우TV에서 천재고변호사라는 제목을 보고는 약간 비위가 상했지만 책을 보고 나니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군요. 라고 마지막을 써주셨는데요. 너무나 솔직한 의견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 고승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 이메일들 답장 직접 다 해주세요? 네, 제가 일일이 답장을 하니까 그 받으신 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바쁜 사람이 그 답장할 걸 기대를 못했는데. 그렇죠. 근데 전에 그 보내신 분이 저한테 제가 이메일을 공개하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찾아가지고 보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성의가 참 고맙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모를라라 할 수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좀 적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 계신 분도 답장을 받으셔서 너무너무 놀라셨다고 그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또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진실로 수익이 좀 나시고 또 이 주식시장에서 좀 승리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또 한 주 동안 이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쭉 봤어요.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상승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 시작하고 나서는 좀 하락을 했는데 저는요, 조금 좀 헷갈리는 게요. 5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내려올 때도 스토캐스틱은 계속해서 이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쌍봉인지 쌍바닥인지 판단 내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스토캐스틱이 마법의 지표라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는 정말 스토캐스틱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스토캐스틱이 보조지표 중에서는 제일 쓸만하다. 이건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앞에 있는 그 보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장 뭐냐면은 그 주가라든가 지수의 그 봉파동 또는 이평선 파동이 일단은 기본이죠. 근데 이제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건 그 기본 파동에서 못 잡아내는 파동을 보여준다 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기본적인 봉파동을 무시하고 스토캐스틱 파동을 먼저 보면은 그렇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칠판에다 좀 써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그 기본 파동을 먼저 보시라. 기본 파동은 봉파동이라든가 이평선 파동이죠. 그걸 먼저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거 같아요. 자, 이제 어떤 주가가 기본 파동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주가의 파동이에요. 봉파동. 봉파동이 이렇게 올라가면 아래 스토캐스틱은 좀 불확실한 움직임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봉파동이 쌍바닥이면 이건 일단 스토캐스틱을 보기 전에 이건 상승 신호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 그래서 100% 올라간 건 아니지만 어차피 주가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주가 쌍바닥은 상승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네. 근데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 외바닥일 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주가 그 기본 파동은 외바닥인데 예. 스토캐스틱이 이건 이제 봉파동입니다. 네. 또는 이제 그 이평선 파동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봉파동은 분명히 외바닥인데 네. 눈으로 보면 사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 외바닥 매수는 기본이 아닙니다. 근데 스토캐스틱이 가령 이 앞에 거랑 결분했을 때 네. 그 쌍바닥 또는 쓰리바닥이면 예. 이게 이제 스토캐스틱 파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파동은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기본 파동이 외바닥인데도 불구하고 투바닥 또는 쓰리바닥일 때는 이건 이제 하락할 만큼 하락해가지고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안 보이는 봉파동이나 이평선에서 눈으로 안 보이는 외바닥이지만 이것을 그 바닥을 잡아내는 그런데 이제 묘미가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외바닥에서 스토캐스틱이 위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고점에서는 거꾸로 네. 자 보죠. 네. 봉파동이 쌍봉으로 무너졌습니다. 예. 그러면 스토캐스틱이 뭐 쌍바닥 따지기 전에 예. 기본 파동이 무너졌을 때는 이건 하락의 신호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락 신호. 그렇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본 파동이 이미 하락으로 이렇게 사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집착하시면 안 되죠. 네. 기본 파동이 우선입니다. 기본 파동이. 네.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자 기본 파동은 예. 아직까지도 외봉이에요. 기본 예. 파동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봉이에요. 예. 그러면 눈으로 보면 자 고점 저점이 상승했기 때문에 네. 파동 원리 이상 간다 이건. 이때 그렇죠. 사라 예. 하고 싶지만 스토캐스틱 파동을 보니까 이건 외봉, 두봉 또는 심한 경우는 쓰리봉, 예. 삼봉이더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눈으로는 고점이 높아졌지만 예. 스토캐스틱에서는 안 보이는 걸 잡아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투바닥, 투봉 또는 쓰리봉일 때 예. 이때 매수하는 걸 조심하시라. 왜냐하면 네. 이것은 갈 만큼 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예. 또는 이 고점만큼 올라갔다가 꺾일 때 예. 만약 이게 쓰리봉이면은 하락세가 좀 세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나 스토캐스틱은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기본 파동을 우선하고 예. 기본 파동으로 안 잡히는 그러니까 외봉, 외바닥에서 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걸 무시하고 기본 파동은 하락 이미 나왔는데 예. 스토캐스틱을 보니까 그 진폭을 좁히면서 어떻게 보면 뭐 쌍바닥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런 이미 경우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기본 파동이 쌍봉으로 무너질 때는 스토캐스틱이 쌍바닥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네. 이해가 되세요? 예. 네, 이미 기본 파동이 우선입니다. 그걸 네.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날에 이 30분 종합주가지수 30분 네. 봉을 보면 네. 5.2평이 네. 22평을 뚫고 내려왔어요. 네, 이 네. 상황에서 이제 내려갔다가 이제 이격이 넓어지니까 22평과 5평이 닿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옆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네. 그때 스토캐스틱이 쌍바닥이 나오면 네. 이게 상승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 파동 자체 이동평균선이 21평을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네요. 네, 기본 예. 파동이 항상 우선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네. 보면서 또 예, 종합. 예. 종합인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종합주가지수 30분봉입니다. 네. 항상 그 시장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30분봉 종합주가지수를 보셔야 되고 예. 발빠른 분은 이제 5분 파동을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 30분봉이면 이 빨간 선이 22평선입니다. 예. 그리고 까만 선은 52평선입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상승할 때 보시면 그 기본 파동을 보세요. 제가 스토캐스틱은 지금 넣지 않았습니다. 네. 기본 파동을 보시면 22평 위에서 이건 뭐 쌍바닥인지 뭔지 이제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때 보면은 돌아가지고 위에 뜬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게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난주 파동이죠. 네, 그렇죠. 근데 올라가다가 예. 자, 이때는 어때요? 바닥이 높아졌으니까 이건 일단 쌍바닥이 계속이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봉파동상으로는 쌍바닥이고 예. 이건 오이평상으로 쌍바닥이기 때문에 강하죠. 예. 떴습니다. 두 번째도 이게 이제 눌렸기 때문에 내려갈지 올라갈지 모르죠. 그렇죠. 모르죠. 모르죠. 예.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중요한 거죠. 예. 위로 떴다고 하면 일단은 단타가 나오죠. 예. 일단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꺾이는 건 언제냐면은 자, 이게 쌍봉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이때는 쌍봉이 확인됐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게 나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등을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그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 7가지 패턴을 말씀드렸죠. 예. 그 강한 순서, 약한 순서대로 쭉 늘어났는데 이거 보시면 떨어져 가지고 반등이 안 나오고 이평선을 보세요. 밑으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없이 빠지는 거죠. 정신없이.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도 마음 약해서 못 파신 분 있으면은 이때는 가령 뭐 대형주 가지신 분들은 이런 때 대형주 가지고 계시면은 한 서너 시간 정도 엄청난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쌍봉, 이건 쓰리봉의 그 제가 말한 그 무너지는 바닥이죠. 하락 N자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예, 하락 N자 중에서도 아주 나쁜 하락 N자죠. 예.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대형주 가시는 분들은 일단 팔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잡더라도 일단 팔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이 파동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조금 맛만 보여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스토캐스틱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스토캐스틱에 현혹이 되시는데 사실은 파동이 더 중요하다는 거. 네, 기본 파동. 기본 파동이요. 예, 봉파동과 그 이평선 파동. 이게 기본이고, 네. 거기서 명확히 추세가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보조지표에 현혹되시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한번 조금 더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다가 잊어먹고 빼먹었는데, 예. 아까 이제 사실 30분봉 차트를 봤잖아요. 네. 조금 전에 봤던 건 이제 그 기본동을 보여드린 거고, 예. 자, 스토캐스틱 3개를 띄웠습니다. 네. 533, 1066, 20, 12, 12.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30분봉은 1066이 이제 기본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때 고점은 높아졌죠. 네. 확실하게 고점 높아졌죠. 이거보다. 네. 그러니까 고점으로 보면 1봉, 2봉, 3봉 하면서 외봉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네. 그렇지만 1666은 어떻습니까? 고점이 계속 갔네요. 낮아졌죠. 예. 눈으로 보면 이것과 이건 비슷하니까 넘어갈 수가 있지만 예. 이건 어때요? 아, 저점이 낮아지고 낮아졌어요. 고점도 낮아졌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그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파동은 외봉이지만 스토캐스틱은 쌍봉일 때 네. 조심을 하셔라 하는 것이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스토캐스틱의 묘미가 나오는 거죠. 예. 네. 자, 정말 이 파동 분석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교재 164페이지부터 분석 원리, 파동 원리 분석법 부터 시작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교재를 갖고 보시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네. 이 중요한 엑기스만 설명을 드리니까 교재에서 좀 뛰어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상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리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엑기스만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분봉 네. 또 봉파동 네.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일단 그 파동원리 분석법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 164페이지부터 네. 좀 상세하게 썼습니다. 예. 여기서 상세하게 썼는데, 제가 4월 6일인가요? 그 식목일 날 첫 방송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파동원리 분석법의 기본에 대해서 좀 1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드린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조금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많이 건너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4월 6일자 그 VOD를 예. 한번 봐주시면 예.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고 네. 변호사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어느 날짜에 VOD를 봐야 되는지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정말 이 길 선봉에 서서 왕개미로서의 노릇을 당당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신 분들이 예. 개미들이 사실은 그동안 어떤 분석 기법이 좀 미흡했잖아요. 네. 특히 주로 일본 가지고 이제 뒷북치는 매매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30분봉, 5분봉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네. 그거 보고 참 이제 알았다 또는 이제 그거 보고 좀 매수 시점을 장중에 잘 잡았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개미들을 앞으로도 계속 좀 그렇게 좀 이끌어 달라고 그러시고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변호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예. 개미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뜻은 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그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네, 아무래도. 부담스럽습니다. 예. 일단 이제 오늘은 지금 파동원리 분석법, 네. 거기서 이제 좀 드렸는데, 네. 아마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은, 그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이것은 이제 파동원리를 분석하면은, 잡을 수가 있는데, 예.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가 그때 아마 기억이 납니다. 컴퓨터 옆에다가 W자를 써놔라. 예. 그러니까 파동은 그 쌍바닥이 기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정말 그 2년 전만 해도 제 컴퓨터 모니터 옆에 사인펜으로 제가 W를 써놨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었어요. 예, 왜냐면은 예. 자꾸 외바닥에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외바닥에서 사면 항상 깨지더라고요. 아. 뭐 이틀 오르면은, 하고 무너져 내리고. 예. 그 이제 특히 그 2000년도에 그 장이 무너질 때 경험하신 분들은 네. 그 외바닥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참 그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파동 원리 기본상 쌍바닥이니까 하다못해 스토키스틱 보조지표 쌍바닥이라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 옆에다 이제 W자를 써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질 때 보면 항상 고점이 낮아지는 그 쌍봉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컴퓨터다가 W 그 다음에 M을 써놓고 그 매매를 했어요. 왜냐면은 네. 그 보조지표를 떠나서 기본 파동이 쌍봉이 나올 때 예. 일단 그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던지려고 할 때 마음이 미련이 남는 거죠. 미련이 남아요. 남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정말 컴퓨터 옆에다가 M자 이 쌍봉을 써놓고 예. 감정을 죽이자. 예. 예, 왜냐면은 그 차트가 보여주는 이 신호라는 게 무서우니까 예. 자꾸 그걸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책에다가도 몇 군데다 그걸 써놨을 겁니다. 아마 W자라든가 예. 쌍봉을 반드시 써놓자. 예. 그래서 이제 이 파동원리 분석법의 이제 기본이 사실은 W자와 그 M자인데 예. 문제는 이제 제가 여기 책에다 쓴 것처럼 174쪽이 될 겁니다. 예. 어떤 그 파동을 보시더라도 파동 종류는 큰 파동부터 작은 파동까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큰 기본 파동을 볼 때는 그게 큰 흐름이 움직이는 거고 기간에 걸쳐서 이제 쌍바닥이 나오면 큰 흐름이 가기 때문에 좀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죠. 예. 그래서 제가 그 174쪽 중간에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쌍바닥은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될수록 신뢰성이 크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큰 흐름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짧은 파동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도 많죠. 그렇죠. 요즘 예. 또 특히 그쵸. 많이 하시잖아요. 예. 요즘 재밌는 게 있어요. 뭔데요? 뭐냐면은 예. 요즘 세력들이 작전하는 스타일이 달라졌습니다. 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많은 그 분들도 저랑 의견을 아마 같이 하실 건데요. 예. 옛날 같으면 급등 중에 있었어요. 있었죠, 옛날에는. 뭐 제 책에도 이제 여러 부분에 썼습니다만은 예. 한 두세 달 동안 그 매집한 흔적을 딱 보여주죠. 그렇죠. 예. 뭐 보면은 뭐 5일선이 20이 올라가가지고 낮게 쫙 울면서 그 모습을 한번 그려드려야 되겠네. 이거 예. 참 작년에도 참 많았어요. 참 재밌는 게 많았잖아요. 예. 거의 교과서대로 움직였죠. 예. 그러니까 22평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예. 5일선이 가가지고 낮게 이렇게 움직이죠. 5위평선이. 예. 그러니까 21선입니다. 5일선이 낮게 움직이다가 큰 장대 양봉이 딱 나오죠. 예, 양봉이 하나 나오고. 네, 5일선, 5MA라고 그냥 그러죠. 그러면 대개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죠. 그렇죠. 재밌는 것들이 세력들이 꼭 여기서 음봉을 하나 주니까 되게 첫날 양봉에서 한 3분의 1이라든가 또는 2분의 1을 사고 예. 그날 음봉 봤을 때 그냥 보고 있다가 그 다음날 시가가 위로 도는 걸 보고 예. 이때 아침에 안 밀리는 걸 보고 나머지를 이렇게 실어주면 뽕뽕뽕뽕뽕 치고 올라가죠. 네. 그게 이제 상당히 전형적인 그 작전, 어떻게 보면 작전이죠. 세력이 그렇죠. 붙어가지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그 5일선이라든가 그 파동을 보면 한 두세 달 동안 그 매집한 흔적이 보이는데 네. 요즘 금감원에서 이제 조사를 철저하게 하잖아요. 아주 철저하죠. 아주 철저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세력들이 두세 달 동안 매집할 그 시간이 없어요. 들킬까봐. 예. 그러니까 요즘은 그 한 며칠 동안 매집하고 올렸다가 쫓아오면 금방 던지고 도망가는. 예. 그러니까 아주 단타성이네요. 예. 그러니까 예. 옛날 같으면 두세 달 코스로 이제 크게 뭐 한 10배를 튀겨 먹는데 요즘은 그게 불가능하고 네. 세력들이 한
한 3, 4일 동안 어떻게 했다가 올리고 많아야지 뭐 열흘 네. 이런 그 좀 세력들도 요즘 좀 간이 좀 작아졌죠. 그런 게 참 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옛날 그 기법으로는 장기간 파동을 봐야 되지만 예. 지금은 이제 단기간 파동을 많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한번 재밌는 걸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이게 실제로 네. 그래프를 보니까 네.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말로만 듣는 것보다. 그쵸. 예. 제가 지금 이제 띄워드리는 게 뭐냐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봉 차트를 제가 하나 지금 그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코스닥. 커뮤니케이션이요. 예, 다음 커뮤니케이션. 예. 예, 이게 지금 다음에 일봉 차트입니다. 예. 이 세력이 이걸 보면은 네. 금년도 1월, 2월 달에 그 2달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전형적인 그 박스권 매집의 형태를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정한 박스권에 딱 눌러가지고 그 매집을 하죠. 예. 그러고 나서 이때 이제 붕 뜨죠. 네. 붕 뜨는데 이 박스권을 그 상한가로 뚫어버리죠. 그렇죠. 예. 예. 그러고 나서는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이 박스권을 상한가로 뚫는다는 이야기는 세력이 그 매집을 완료했다고 하는 그 세력 등장 신고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는 어때요? 그 다음날 또 상한가를 중간에 붕 떴는데 거래량은 거의 안 나오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건 세력이 2달 동안 작전을 안 했으면 나올 수가 없는 차트입니다, 이건. 예. 뭐 다음, 누가 붙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 이건 붙이고. 그런 다음에 어때요? 이게 박스권을 붕 뜬 것도 좀 시원찮은데. 예. 이게 상승 비율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올라갔다가 한번 눌러서 다시 재상승을 위해서 가는데 이 상승 갭을 절대 안 깹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몇 달간 매집한 걸 상승 갭을 만들면서 올라간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핑크선이 제가 좋아하는 그 11선이잖아요. 네. 세력도 저랑 이심전심으로 11선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세력이 뭐 제 책을 본 건 아닌데 예. 항상 세력은 급하니까 11선에서 반등을 시키더라.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팔고 내려오는데 이때도 어때요? 세력이 이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 일정한 그걸 만드는데 예. 세력이 또 제 책을 본 건 아닌데 네. 이게 핑크선의 11선이에요. 예. 11선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제 책을 본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놀랄 노자 아닙니까? 그러네요, 진짜. 11선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예. 그러고 나서는 이 상한가를 쳐주고 예. 그러니까 이 상한가 역시 세력이 나는 이제 또 타집이 끝났다고 하는 신호죠. 예. 그래서 이제 30분 봉을 딱 보면은 예. 자 30분 봉입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그 단기적인 모습이죠. 예. 아까 일봉으로 아까 2달간 매집한 그 모습이랑 똑같아요. 아, 30분 봉에서도 그러네요. 그렇죠. 예.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어머, 신기해요. 예, 이게 다음이에요, 다음. 그러니까 예. 눌러가지고 딱 또 이렇게 상승 준비를 끝내고 이때 어때요? 21선이랑 정배를 만들면서 예. 상승 현자가 나오는 순간에 붕 뛰어버리죠. 예. 이것도 이 세력이 붙었기는 장판에 이게 언제냐면은 오후에 한 2시쯤이에요. 사람들이 그 한 일주일 동안 행보를 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점심 먹고 와가지고 트름하는 동안에 예. 그냥 상한가로 올려버리고 예. 그 다음날 아침에는 갭으로 상승시켰기 때문에 개미들은 살 수가 없어요. 쫓아가기가 힘들죠. 살 수가 없죠. 예. 그래가지고는 신문에는 뭐 상한가 나왔으니까 이제 코스닥은 뜬다. 또 그 다음날도 이제 좋은 기사가 나오죠. 예. 그렇지만 오후에 이제 개미들이 이제는 또 올리겠다 생각했을 때 다 밀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력이 저는 다음에 항상 붙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 1분봉입니다. 예. 1분봉 그 모습인데요. 예. 자, 1분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5월 20일 날 초장의 모습이에요. 예. 아까 제가 이제 파동의 크기가 여러 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지금 다음에 1분봉 차트거든요. 예. 그럼 보면 어떻습니까? 세력이 이제 그 뒤풀이로 5월 20일 날 뛰어가지고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급했죠. 예. 그러니까 1분봉 차트에서 모양이 아주 예술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술이라고 하는 게 뭐 세력이 이쁘다는 게 아니고 예. 차트를 이 파동원리 분석법에 의한 그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게 정확하게 사인을 주죠. 예. 빨간 게 지금 1분봉에서 22평선입니다. 예. 5가 이제 5위평선이죠. 예. 그러니까 5분봉, 5분 파동과 똑같죠. 예. 올라가가지고 어때요? 옆으로 눕는 그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고점을 정확하게 계속 높여주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고점 저점이 22평 위에서 높아지는 동안은 킵이죠. 그 보유입니다. 예.
근데 역시 그 세력이 다 해먹고 떠날 때는 어때요? 이때 이 모습을 보세요. 쌍봉을 정확하게 주죠. 예. 그러니까 22평 밑에서 쌍봉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 파동의 하락의 그 확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정확하게 주고 나서 어때요? 계속 그걸 보고서도 사신 분들은 별 재미가 없으시죠? 그러네요. 어때요? 저럴 때가 사실 판단 내리기가 제일 어려워요. 쭉 보시면 먹을 거 전혀 없습니다. 그 뒤에. 예. 그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어때요? 이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힘들죠.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뭐 1분봉, 2분봉, 5분봉에서 22평 위에 이 쌍바닥을 보고 하면은 잠깐 단타는 나옵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큰 파동에서 이미 이제 한번 줬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까 다음이 1분봉 그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이건 5분봉 차트거든요. 예. 5분봉 차트로 보면은 크게 보면 이때 쌍봉을 쳤죠. 완전히 쌍봉이네요. 쳤죠. 예. 비록 22평 위에서 쌍봉이 났지만 일단 쌍봉을 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데이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이런 때 보면은 그 미래는 버리셔야 되죠. 예.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그 12평선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데이 트레이딩에서도 12평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핑크색 이게 그 작은 가는 선이 지금 12평선이거든요. 예. 이걸 보시면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자 세력이 지금 급등시켜가지고 위에서 지금 그 터는 모습인데 이것만 보고는 잘 모르죠. 네. 근데 밀리면서 어때요? 12평선을 못 벗기고 밑으로 돌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22평 밑에서 이렇게 밀리면서 하락 N자도 중요하지만 그 12평선 밑에 하락 N자도 굉장히 나쁜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한번 해가지고 이제 그 하락을 주고 네. 그 다음에 이때가 결정적인 순간이죠. 예. 그 쌍봉이 치면서 역시 5분봉에서 12평선 밑에서 예. 이때 올라갔어야지 이제 그 5위평 쌍바닥으로서 강한 모습이 나올 텐데 예. 이 흐름이 밑으로 돌 때는 탐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던지셔야 돼요 이때. 네. 12평선 밑에서 그 못 벗기고 밑으로 돌 때는 던져라. 예.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일단은 그러니까는 장기 이동 평균선의 쌍바닥이 더 신뢰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뽕을 통한 네. 단기 매매가 가능한 시점이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차트를 딱 보는 순간에 생각이 났는데 네. 저희 시청자 의견란에 보면 네. 어느 증권사의 차트를 쓰시는지 너무너무 많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지난 시간과는 또 차트가 좀 바깥에요. 아 눈치를 채시요? 예. 제가 이제 오늘 쓰는 차트는 예. 지난번에 쓰는 차트랑 틀리죠. 예. 왜냐하면 이제 많은 개미분들이 이제 그 자기가 거래하는 증권사 HTS가 뭐 16.6이라든가 20, 12를 한꺼번에 띄울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틀을 고 변호사가 보느냐. 나도 뭐 그걸로 거래하고 싶다. 이렇게 막 그러셔요.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차트를 띄운 것은 뭐 제가 이제 익숙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오늘 띄우는 것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그 디모 증권사 차트입니다. 예.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디모 증권사요? 예, 디모 증권사인데요. 그 디모 증권사는 뭐 HTS에 들어가면 예. 스토캐스틱이 뭐 5가지 더 뜹니다. 예. 어떤 분들은 뭐 30, 그 다음에 이제 12 돼 30, 18, 18. 그렇게도 보시나요? 예, 30선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것까지 보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 디모 증권사는, 스토캐스틱이 얼마든지 뜹니다. 네. 아까 제가 3개 뜨는 건 보여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3개도 뜨고, 예. 그리고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 거래하시는 증권사를 바꿀 생각이 없다. 예. 계속 이용을 하십시오. 예. 하시고,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증권사 HTS가 있어요. 네. 제가 보여드리는 오늘 그 차트도 가셔가지고 그냥 한 2, 3만 원만 넣어놓으세요. 예. 그럼 이게 선물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선물 계좌는 기본이 500만 원이잖아요. 예. 근데 일반 주식 위탁 계좌는 예. 뭐 사실 5천 원만 넣어도 됩니다. 네. 5천 원짜리 주식도 있잖아요. 그렇죠. 5천 원 가지고 뭐 500원짜리 10개 사겠다는데 예. 만료할 증권사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름 걸어놓고 그러면은 차트 보실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보신, 고 변호사께서 보신 그 HTS를 안 보는데, 네. 제가 보고 있는 그 HTS도 스토캐스틱이
뭐 2개, 3개 충분히 많이 뜨고요. 그렇죠. 네, 분봉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의 HTS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자세히 모르셔서 그런데요. 조금 이렇게 찾아보시면 충분히 다 사용하는 방법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뭐 어느 증권사 HTS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뭐 고변호사가 뭐 돈 받고 광고를 하겠습니까? 그건 뭐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절대 뭐 제가 거래하는 증권사로 그 거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되면 큰일이죠. 예, 그럼요.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178페이지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게 쌍봉과 쌍바다. 네. 예, 그 얘기들이 지금 나와 있네요. 네, 이게 참 중요한 또 부분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쌍봉 쌍바다 네. 기본 파동이 확실하면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되게 보면 항상 애매한 게 이제 차트가 실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 의견란에 네. 쌍봉인 줄 알았는데 쌍바닥이고 네. 쌍바닥인 줄 알았는데 쌍봉이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네.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쌍바닥과 쌍봉이 교차하는 순간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책 178쪽에 있는 걸 먼저 이제 제가 차트를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걸 일단 지워야 되겠군요. 예. 이건 쉽죠. 네. 예, 이건 뭐 이 가능성이 더 크죠. 그렇죠. 기본 파동이 쌍봉이면 이 가능성이 더 큽니다. 두 번째 봉이 낮아졌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실전에서 보면 그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딱 됐으면 자 굉장히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네. 가가지고 이렇게 뜹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건 보면은 쌍봉으로 볼지 또는 뭐 어떤 고점을 벗기는 걸로 볼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위험 관리상은 매도는 항상 빨라야 되잖아요. 네, 매도가 그러니까, 빨라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 이것을 해서 취급하시는 게 위험 관리상 옳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일단 저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렇습니다. 걸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 쌍바닥이 확실하면 예. 어때요? 이건 이때 좀 강한 모습이 나오면 단타라든가 또는 상승 추세 전환이 가능하죠. 예. 근데 그렇지가 않고 비슷한 바닥일 수가 있어요. 실전에서. 네. 이런 모습이. 예. 그러면 아까 위험 관리상 기본 파동이라든가 이게 비슷한 경우 예. 특히 기본 파동이 비슷하면서 꺾일 때는 위험 관리상 매도 하락 관점에서 일단 보는 게 위험 관리상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 위험 관리를 생각하신다면은 이때 보시면 얼른 생각하면 쌍 바닥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많은 경우에 이 바닥이 확실하게 높아지지 않으면 약한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면은 다시 이 고점을 특히 고점을 못 벗기고 돌면은 이건 이 가능성이 훨씬 크죠. 아, 저기서 예. 많이 속으시는군요. 예, 이때 애매하면은 우리는 위험 관리를 해야 되니까 개미들은. 예.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샀다고 하더라도 이 모습이 예. 나오면 이것은 쌍바닥으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저렇게 이제 네. 쌍바닥이 나왔을 때 더 확실한 매매를 위해서는 네. 일단 두 번째 바닥에서 그 전에 고점을 벗긴 후에 네. 다시 한번 하락해서 네. 그 고점을 깨지 않다면은 그때 그렇죠.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 이런 모습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지금 교재에서 179쪽에 있는 거랑 같은 내용인데요. 네. 자,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사보면 좋겠죠? 네. 근데 자, 이 고점을 벗기면 좋은데 못 벗기고 밀렸습니다. 네. 그럼 위험관리상 어때요? 매도를 해야겠죠. 매도하는 게 좋죠. 예. 근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이제 다시 또 반등을 해요. 저런 경우가 많아요. 많죠? 예. 그러면은 발 빠른 분들은 팔았다 샀다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정석이에요.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이때 또 꺾인다. 이걸 못 예. 벗긴다. 하게 되면 어때요? 또 위험관리 하셔야죠. 네. 그 다음에 이때 또 약 올리는 것 같이 쓰리바닥이다. 예. 그러면은 단타가 나오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박스권인 거예요. 아. 공이 한 두세 개만 옆으로 이렇게 겹쳐지면 예. 이건 박스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는 큰 파동, 이건 이제 가령 이게 뭐 30분 봉일 수도 있고 네. 또는 5분 봉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 큰 파동을 보라 이거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 큰 파동의 모습을 보면 제가 그 큰 파동을 그릴게요.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게 지금 큰 그렇죠. 파동이에요. 큰 파동. 예. 큰 파동으로 보면
이건 잔파동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큰 파동은 옆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이 박스권 탈출의 모습이.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매매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박스권 돌파 매매법은 뭐냐면은 큰 파동으로 보면 엄청난 파동이 위로 돈다는 이야기죠. 네. 아까 다음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그 작은 구간을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것을 돌파할 때는 엄청나게 큰 파동이 상승 N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네. 이 30분 봉이나 5분 봉에서 저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네. 일단은 30분 봉을 보셨다면 60분 봉에서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 큰 파동을 보셔야죠. 예.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큰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예. 굉장히 큰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 여기다 힘이라고 씁니다. 네. 박스권 돌파는 위로 뚫든지 아래 뚫든 힘이다. 아까 제가 다음을 기억하신다면은 다음은 일봉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여기를 뚫는데 상승 갭으로 뚫어버린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매집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력이. 예. 그러니까 이 엄청난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안 무너지고 위로 갔을 때는 이 폭만큼 이상의 그 폭으로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세력도 기간 동안 매집한 단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꿈을 그렇죠. 가지고 매집을 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상승 갭으로 가령 한 20, 30%를 띄워놨는데 네. 바로 무너지면 어때요? 자기가 그동안 매집한 거 팔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박스권에 대해서 갭으로 돌파를 해버리면 다음같이 그런 경우 세력은 반드시 자기가 물량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상승한 폭 이상으로 상승을 한 다음에 예. 물량을 털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세력이 손해보잖아요. 제가요, 네. 지금까지 쭉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딱 느낀 건데, 이 많은 투자분들이 네. 최저점에서 사서 네. 최고점에서 팔기를 원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 파동 분석법에 의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최저점은 아니지만 네. 저점이 확인된 상태에서 매수가 가능하고 네. 최고점은 아니지만 고점이 확인된 상태에서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이 매매 심리를 극복하면서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매매를 하는 게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아까 큰 파동을 보라 하는 이야기가 네. 제가 이제 아까 매집한 흔적을 보여드렸는데 예. 이거 보면 어때요? 그 잔파도가 계속 나오니까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정신없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주봉을 한번 봐보세요. 주봉을. 네. 주봉을 보게 되면 이게 까만 게 이제 오이평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때도 보면은 오이평선을 분명히 만들어주죠. 네. 큰 파동에서. 예.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주 동안 그 박스권에서 횡보하다가 그 주봉에 오이평선이 예쁘게 이제 상승을 만들어주고. 예. 이때는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예쁘게 쌍바닥이 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되면 위로 틀면 굉장히 큰 힘이 나온다.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박스권은 항상 더 큰 파동을 먼저 보라.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시청자 의견란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 질문인데 네. 쌍봉인지 쌍바닥인지 조금은 판단이 어려울 때는 네. 내가 보고 있는 그 일봉이라면 예를 네. 들어서 봉이라면 그거보다 하나 더 큰 네. 주봉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30분 봉을 보고 계신다면 60분 봉을 보시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 더 큰 파동을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토캐스틱이 정신없이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그 작은 파동 보시는 분일수록 그 스토캐스틱 잔파동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예. 특히 1분봉을 가지고 매매하시는데 스토캐스틱을 보시려면 20, 12 정도 보시던지 네. 아니면 저 같으면 분봉은 스톡 가지고 너무 정신없다 해가지고 안 보거든요. 네. 5분봉 정도 보시는 분은 최소한도 20, 12 정도는 보셔야지 돼요. 예. 그래서 그 잔파동은 항상 그 문자 그대로 잔파동이니까 예.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예. 아까 같이 그 잠동이 나와가지고 신호가 어지러울 때 네. 그 박스권에서는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박스권이 위든지 아래든지 가는 모습을 보고 쫓아가도 네. 늦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이제 손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예. 그 박스권에 끼어가지고 그냥 사고 팔고 정신이 맞아요. 없거든요. 예. 대형주 가지고 또는 이제 선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분봉 가지고 많이 또 보시는데 네. 그 잔파동 가지고 정신 없을 때는 기다렸다가 박스권 돌파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박스권 돌파는 말씀드린 것처럼 큰 파동이
위든지 아래든지 도는 거거든요. 예. 그것 보고 하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네. 고 변호사께서 보시는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5분봉에서는 네. 스토캐스틱 며칠 놓고 보시나요? 5분봉에서는 예. 20, 12, 12 정도를 놓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15분봉에서는 며칠 보시나요? 15분봉은 제가 533부터도 봅니다. 근데 533부터 보시고요. 근데 예. 제가 이제 실제로 그 차트를 분석해 보면은 네. 30분봉에서 16이 이제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5분봉으로 가게 되면 어때요? 5분봉은 6분의 1이죠, 파동이. 그렇죠. 예. 30분봉의 6분의 1이죠. 예. 그러면 그 16의 6분의 1이 아니라 이번에는 6배가 그 16에 해당이 되죠. 네. 그러니까 30분의 16은 5분봉으로 보면 60 네, 한참 계산을 하셔야 예. 되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큰 파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5분봉을 가지고 하실 때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차피 5분봉을 보고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그 5분 파동을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이라든가 좀 잔파도를 잡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하실 때는 20, 12 정도 놓고 보시는 게 좋고 예. 5분봉에서 533은 실제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의미가 없어요. 예. 예. 너무 빨리 네,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5분봉을 가지고 하실 때는 네. 그 기본 파동, 봉파동이라든가 이평선 파동만 가지고 네. 고점 저점을 보고 매매하셔도 예. 오히려 그게 정확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 30분에서는 16을 기본으로 기본으로 놓고 보시라. 한다. 네. 예, 여러분들 기억해 두셨다가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재밌으실 네.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또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178페이지에 나온 것을 배웠고요. 네. 179페이지 보니까 수렴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이 그림을 딱 보니까 네. 이것도 약간 판단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많은 쌍봉인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손해를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수렴형에서 이제 많이 또 그 혼란을 일으키시죠. 예. 그러니까 파동이 그 확대형이 있고 수렴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확대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파동을 좀 그려드리는 게 좋겠죠? 예. 네, 파동을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그 보통 우리가 이제 가장 좀 수익을 내기 좋은 파동은 이런 파동이죠. 올라가는. 제일 쉽죠. 네, 제일 예. 쉽죠. 예. 근데 이제 파동이 자 벌어지는 거 이렇게 네. 이 벌어지면 이걸 보고 이제 확대형이라고 그러고요. 예. 확대형. 사실 저럴 때는 저점이 계속 낮아지니까 쌍바닥은 아닌 것 같고. 헷갈리죠. 고점은 예. 높아지고. 근데 또 고점은 높아지니까 쌍봉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전에서 참 마음같이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자, 이렇게 파동이 예. 폭이 좁아지는 거 이렇게. 네, 저것도 참 어려워요. 그러면은 저점은 높아지니까 상승된 것 같고, 예. 고점은 낮아지니까 하락된 것 같고, 예. 정말 헷갈리거든요. 네. 이걸 보면 밑에를 보면 하락된 것 같고, 위를 보면 상승된 것 같고, 이건 이제 예. 수렴형이라 그러죠. 네. 그럼 이제 파동이 이렇게 나올 때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네. 우선 확대형은 그 고점이 높아지는 거 보면 그 땡기는 세력의 힘은 강하죠. 네. 그렇지만 저 낮아진 거 보면 이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확대이 네. 나타나면 이건 불안정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급락이. 예. 그래서 이제 확대형이 다시 가려고 하면 저점이 높아지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수렴을 해서 저점이 가든지, 높아져야 그러니까 된다. 수렴형 같이 이게 나오든지, 네. 그렇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죠. 네. 앞에는 벌어지고 뒤에는 좁아지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네.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든 뭐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확대형은 다시 그 안정적으로 가려면 반드시 저점을 높이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발빠르게 매매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점이 낮아진 상태에서 고점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꺾일 때는 일단 털고 그 다음에 저점 높아질 때 다시 잡아라. 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수렴형은 뭐냐면은 이제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때 가령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 먹을 수 있는 이 반등폭이 작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위험관리상 원칙을 지키셔야 되는 거거든요. 원칙은 뭐냐면 기본 파동의 고점이 낮아지면 하락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일단 위험관리상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피곤한 스타일이 수렴형이거든요. 네. 이때 사가지고 금방 팔아야 됩니다. 예.
이게 정석이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모이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 파동의 원리는 어떤 우주의 파동은 다 똑같아요. 네. 파동이 벌어지면 힘이 약할까요? 강할까요? 벌어지면 힘이 좀 분산되지 않을까요? 분산되죠? 예. 그러니까 이건 불안정하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는 파동이고 네. 그 다음에 수렴형은 파동은 그 고무줄이랑 똑같아요. 예. 그 압축을 하게 되면 영수철 같이 한 방향으로 탕 튕깁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챈 게 뭐냐면 올라갔다가 이제 상승 수렴하는 형이 올라가가지고 그 수렴하게 되면 그 위로 틀 가능성이 크다. 네. 위에서 힘을 모으기 예, 때문에 예. 위로 다시 갈 근데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네. 것은 뭐냐면 네. 예측을 하지 마세요. 아, 예. 그러니까 수렴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한 방향으로 튀면 굉장히 급락 또는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수렴형 경우에 저점은 높아졌지만 고점은 낮아졌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불안한 거예요. 예. 그런 경우는 방향이 확인된 다음에 따라가시라.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수렴형을 보고 샀다가는 예. 그 중간에 꼭 틀어요. 네. 특히 그 수들 아까 다음도 마찬가지죠. 예. 아까 다음도 이제 나중에 일봉 차트를 다시 확인해 보시면 예. 그 급등하기 전에 정확하게 수렴을 했습니다. 2달 동안. 네. 수렴을 했는데 예. 그 많은 분들이 중간에 아 이건 세력이 작업 중이구나. 그러니까 수렴한 거 쓰니까 세력이 작업 중이구나. 네. 그럼 사면 조금 올라갔다가 전고점보다 낮은 데서 또 눌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달간 그렇게 하면 따라갈 사람이 없죠. 못 따라가죠. 그쵸? 지치죠. 근데 이제 정말 약은 사람들은 예. 그 상승 돌파하는 거 보고 네. 그 강하게 상승 갭을 줬잖아요. 예. 그때 야 이 박스권을 갭으로 돌파하면 이건 엄청난 파동이 위로 간다. 네. 그러니까 그 힘을 믿고 상승 갭의 힘을 믿고 사셔도 늦지가 않아요. 네. 그때 사신 분들도 수익이 뭐 한 30-40% 일주일 동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수렴형과 하락형을 제가 책에다가는 올라갔다가 그 잔파도로 그 양호한 조정을 했을 때는 위로 다시 예, 올라간다. 상승 후에 양호한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제가 이제 화살표를 썼지만 네. 이 화살표를 확인하고 그때 쫓아가도 늦지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하락하고 나서 수렴하는 경우는 그 위험 신호입니다. 예. 하락하고 수렴하는 경우는 그 밑으로 그 빠지게 되면 굉장한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하락한 다음에 수렴할 때는 역시 방향을 확인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손해보시는 이유가 네. 수렴이 나오면 분명히 세력이 작업하고 있다는 건 많이냐 알지만 네. 중간에 사면은 꼭 마음고생을 하더라. 그렇죠. 뭐 다음은 2달간 마음고생을 시키고 네. 어떤 좀 뭐 한 열흘간 마음고생을 시켜요. 그러니까 네. 그러지 마시고 방향을 확인하고 사라고 하는 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하죠.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일단은 실질적인 주가 흐름을 보고 네. 확인을 한 후에 매수나 매도의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요, 저희가 또 이 수렴형이나 이 수렴형이 나온 그 어떤 네. 차트를 좀 볼까요? 예. 차트를 보니까 저는 네. 이해가 훨씬 빨리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예. 아까 다음을 제가 말로만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다음을 한번 보시죠. 예.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참 여러 가지로 저희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네요. 아마 다음을 세력주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예. 저는 분명히 세력주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일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지금 다음에 아까 일봉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걸 보시게 되면은 예. 지금 차트가 이제 뜰 텐데요. 예. 자, 이게 이제 작년 12월부터 세력을 이제 준비를 한 거죠. 예. 예, 자, 여기서 보면 어때요? 고점이 여기보다 높아졌죠? 네. 이때는 이제 뭐 기본 우리 파동 원리에 의해서 5일선 쌍바닥인 20 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강한 네.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뭐 이제 세력도 정석 플레이를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 올라가는 데 어때요? 고점이 낮아졌죠. 네. 그 다음에 어때요? 저점이 높아졌죠. 네. 고점이 이거보다 낮아졌네요. 예, 최고점 기준으로 하면 낮아졌죠. 예. 이때는 어때요? 저점이 높아졌죠. 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고점은 수렴하고 있죠. 네. 저점도 보면 수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3달 동안 세력은 개미들의 찐을 다 빼먹은 거예요. 못 따라오게. 네. 찐을 다 빼먹고 이 박스권, 이 수렴형의 이 위를 탈출할 때 네. 이때 엄청난 힘이 나오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시면, 네. 그러니까 개미들은 이 중간에 3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 얼마나 마음고생 하셨겠어요. 그렇죠. 세력이가 오후에 올려가지고요. 네. 상한가 약간 깨졌잖아요. 네. 개미들이 쫓아가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위에서부터 그냥 정확하게 밀어내는 거죠. 예. 그냥 얼마나 개미를 고생시킨 차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그쵸? 보고 나니까 예. 저 때 처음에 이제 큰 상승, 좀 큰 상승을 네. 했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네. 진짜 한 2개월 동안 네. 이거 뭐 어쩌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결국은 털게 돼요. 그러니까요. 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있는 큰 파동에서 그 수익을 크게 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세력도 뭐 이런 차트는 사실은 뭐 제 책을 공부한 분이라면 오히려 고맙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뭐 L자형 패턴에서 급락 후에 옆으로 행보하는 걸 사라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기법도 많은데 네. 저 같으면 이 바닥주 또는 그 횡보주, 박스권주는 절대 중간에 사가지고 마음고생하지 말고 네. 뭐 그러니까 관심 종목에는 올려놓으세요. 예. 그러다가 그 어느 날 뜨는 것을 보고 사셔야 되고 뜨고 나서도 네. 아까 중간에서 이제 상한가 가격에 올라가서 이제 그 밀어내서 한번 그 개미들을 고생시켰잖아요. 네. 그것도 5분봉, 특히 그 외바닥이라든가 그 올라갈 때는 5분봉을 한번 보세요. 예. 그렇게 되면 그 5분봉에서 만약에 그 쌍봉이라든가 그 30분봉이 꺾였다 하게 되면 네. 일단 그 위상 던지시라는 거죠. 예. 자, 저희가 네. 일단은 지금 181페이지까지 네. 배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 182페이지부터인데 네. 제가 잠깐 고 변호사께서 네.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너무나 저희가 이제 마법의 지표라고 하니까 네. 너무 환상을 갖고 계신데 이 좀 시청자분들 이걸 보고 매매를 하려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항상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걱정이 뭐냐면 예, 이 실전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게 정말 10가지 중에서 두세 가지만 가지고 뭐 용맹하게 전쟁터로 나가면은 깨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예, 그 스토캐스틱이 제 책에 정말 그 여러 군데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곤 같은 데 보면은 그 시장 분석 거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스토캐스틱이 이제 보조지표 중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네, 그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게 중요하고 예, 또 제가 이제 스토캐스틱을 아마 제 책만큼 그 상세하게 분석하고 설명한 책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미국 책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 책까지는 안 봤는데 예,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스토캐스틱에 대해서는 제 책만큼 상세하게 쓴 게 없는데 네, 어디까지나 기본파를 중시하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책 뒷부분에는 뭐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냐면은 그 보응파동이 기본파동이 22평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네, 그 힘이 틀리다 이거죠. 주가 움직이는 힘이. 예, 그러니까 주가가 22평 위에 있을 때는 네. 그게 뭐 30분봉 파동이든 또는 1봉 파동이든 간에 네. 일단 힘은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20일 동안 평균 가격을 이기고 딛고 섰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그렇죠.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위에 있을 때는 어떤 하락의 마인드보다는 그 스토캐스틱이 꺾인다고 해가지고 단번에 그 맛이 가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꺾였다가도 다시 돌면은 또 잡아야 되는 네.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22평 위에서는 아직까지는 힘이 좋다. 기본적인 추세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네,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쌍바닥을 치고 올라가면 그 매수 마인드는 정말 좋아요. 네, 그렇지만 한 번 꺾여가지고 일단 위험관리상 던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네, 또 반대로 그 22평 밑에 그 봉이 있을 때는 네. 특히 그 5위평선이 밑에 있을 때는 하락이 좀 강한 지금 추세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스토캐스틱 특히 그 5분봉이라든가 뭐 10분봉 파동, 잔파동에서 쌍바닥이 나왔다고 해도 예, 지금 엄청난 큰 추세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네, 얼마나 이 반등이 강하겠냐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항상 큰 파동을 무시하지 마시고 특히 그 22평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를 보시고 그 주가 움직이는 그 힘을 판단한 다음에 네, 스토캐스틱을 보시라.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보조지표라는 걸 정말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공부하시면서 궁금증도 많이 해결되시고 또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자, 1시간 동안 참 정말 열띤 강의를 해주셨죠. 고승태 변호사께서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참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 많은 분들이 저희와 같이 공부해 나가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을 실전에 얼마만큼 적용을 하느냐 또 내가 해석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얼마나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시고요. 또 나름대로 또 나만의 투자 전략, 나만의 투자 비법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